자, 이번 시간에는 스튜어트 정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스튜어트 정리는 중학교 수학, 그러니까 도형에서 이제 심화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경시 공부를 하시는 분은 이 스튜어트 정리를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요, 종종 이제 수학 상이나 이런 도형 파트에서도 써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스튜어트 정리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우선은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봅시다. 지금 이제 우선은 제가 도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도형을 그릴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노트에다가 잘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자, 봅시다. 자, 우선은 제가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A, B, C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 길이를요, 편의상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얘를 M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를 C라고 하고,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를 B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스튜어트 정리는 이제 결론부터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면요. B의 제곱, 그리고 M, 플러스에다가 C의 제곱 곱하기 N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거냐면요. 이 C라고 하는 것의 제곱에다가 이 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N의 제곱, B의 제곱에다가 N을 이렇게 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크로스 방향으로 서로 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n 플러스 n, 그리고 여기에서 L의 제곱 플러스 m 곱하기 n이다 라는 이러한 정리를 스튜어트 정리라고 합니다. 얘는 우리가 수학상에서 특히 도형 파트에서 공부를 하는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스튜어트 정리에서 파생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요. 증명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제2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자, 그 제2 코사인 법칙을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제가 그걸 배제를 하고 그냥 원칙적으로 한번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A에서 그 수선의 발까지를 H다라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요만큼의 길이를 X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지금 X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를 H라고 할까요? 편의상 H. 삼각형 AHB가 지금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M이라고 하는 이 길이에다가 X만큼을 더한 거죠. 그 녀석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H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얘를 우선은 전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의 제곱 플러스 2의 M의 X 플러스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H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B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B의 제곱은요. 자, 전체 길이 지금 보시면요. C에서 지금 C에서 여기까지, 자, 볼게요. C에서부터 요 초록색 점까지 요 길이가 지금 n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n-x의 전체 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고, h의 제곱, 예, 역시나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자, n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nx, 자,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할 건데, 1번식에다가 곱하기 무엇을 할 거냐면요. n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2번식에다가 곱하기 m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n을 곱했으니까 nc의 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equal,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돼요? n 곱하기 m의 제곱 플러스 2m n의 x 플러스 nx의 제곱 플러스 nh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밑에 m을 곱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b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mn의 제곱 마이너스의 2mn x고요. 그리고 플러스 m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mh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혹시라도 제가 좀 빠를 수 있으니까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증명을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또 더 좋을 것 같고, 힌트를 가지고서요. 그게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예,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그냥 더할 겁니다. 자, 더한 것은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nc의 제곱 플러스 mb의 제곱입니다. 자, 이퀄. 자, 지금 보시면 서로 더했을 때 얘랑 얘가 서로 없어지게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m 플러스 n이라고 한 녀석으로 서로 묶을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n 곱하기 n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h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x의 제곱과 h의 제곱은 어떻게 해요? 그 합은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l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엔 증명이 지금처럼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예, 되게 이제 파생되는 게 워낙 많고요.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건 아니죠, 또. 예, 그 발견을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였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스튜어트 정리를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유형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자, 유형 정리. 자, 이제 어떤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냐면요. 우선 첫 번째, 만일에 m과 n이 서로 같다.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파푸스의 중선 정리다. 예,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 자, 그런데 얘는요, 지금 m과 n이 서로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b의 제곱 곱하기 m 플러스 c의 제곱. 자, n 대신에 m을 집어넣을게요. 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이퀄.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얘는 2m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l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m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m은 서로 소거가 되어서요. 결국에는 남는 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b의 제곱과 c의 제곱의 합은 2 곱하기의 l제곱 그 다음에 m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것은 m과 n이 서로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초록색 점 자체가 결국에는 BC의 중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선은 좀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걸 좀 다시 지우고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역시나 도형은요 많이 풀어보면 좋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예, 그만큼 또 문제를 보는 안목도 예, 되게 넓어지고 깊어지니까 꼭 정확하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해요. 자, 이 녀석은 A고요. 얘가 B고 얘가 C다 라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 그리고 얘가 M이고요. 그리고 얘가 N입니다. 그리고 얘를 아까 C라고 했었고 얘를 B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얘의 길이를 L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서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각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건데 알파와 예를 들어서 베타가 서로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뜻입니까?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어떤 게요? 결국에 L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각의 이등분선이 되겠죠. 어떤 각을 이등분을 합니까? 각 A를 이등분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다라고 하게 되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하여 C 대 그다음에 B는 뭐가 됩니까? M 대 N이 됩니다. 자, 이 말은즉슨 결국에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하게 되면 M 곱하기 B는 결국에는 N 곱하기 C와 서로 같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거는 좀 정리를 하고서 좀 지우고서 이어서 써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위에는 식에다가 그대로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요. 자, 봅시다. n 곱하기 b는요. m 곱하기 b는 n 곱하기 c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써볼까요? b 제곱의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죠? n 곱하기 c에다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b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b 곱하기에 bm입니다. 그러니까 bm 대신에 어떻게 돼요? nc를 어떻게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c의 제곱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것은 c 곱하기에 cn에 해당이 되고 결국에는 c 곱하기에 cn 대신에 어떻게 쓰면 됩니까? mb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mb.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bc 그 다음에 곱하기 n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쓸게요. 자, 더하기에다가 역시나 bc bc 곱하기 이번엔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m 더하기 n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한번 써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L제곱에 플러스 MN.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BC라고 하는 것을 묶어 쓸 수가 있으니까 M 더하기 N이고요. 자, 서로 어떻게 소거가 되어서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BC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L제곱에 플러스 M 곱하기 N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이번에는 C와 그 다음에 B가 서로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삼각형이 뭐가 됩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뭐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B의 제곱 M 플러스 C의 제곱에 죄송해요. C의 제곱이 아니라 B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B의 제곱에 N 이렇게 쓰시면 되고 b의 제곱으로 묶어 쓰게 되면 m 플러스 n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우변 자체는 어떻게 됐었죠? m 플러스 n에다가 다시 l의 제곱 플러스 n 곱하기 n입니다. 자, 그러므로 역시나 이렇게 약분 처리가 되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b의 제곱 이퀄 l 제곱 플러스 mn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기를 좀 하실 때는 이 2번과 이 3번을 서로 세트로 해서 같이 묶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사항이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따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좀 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문제, 몇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요. 이게 지금 x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문제에서도 x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x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한다면, 자, 우선 공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혹시 공식을 지금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앞으로 가셔서 옆에다 써놓고 저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공식을 암기를 하실 때요. 공식을 달달달 암기해서 적용을 한다라기보다도 처음에는 익숙해져야 되니까 공식을 옆에다가 써놓은 것을 딱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니까 처음부터 그냥 무식하게 암기를 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는 4의 제곱입니다. 16. 자, 크로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6이랑 서로 곱을 합니다. 그래서 6 더하기. 자, 3은 어떻게 됩니까? 9가 될 거고 제곱을 하니까 곱하기 1입니다. 자, 얘는요.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6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1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6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6이죠. 예.
헷갈릴 수 있죠. 16은 아닙니다. 6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6에다가 플러스 9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퀄, 그 다음에 7이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이고 플러스 6. 자, 그러면 7의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42. 자, 그렇다면 42를 좌변으로 보내버리면 54에다가 플러스 9가 돼서 7의 x의 제곱. 자, 그렇다면 7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 9, 63인가요? 예, 그래서 9는 예, x의 제곱. 자, x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표현이니까 0보다 커야겠죠. 그러니까 x는 3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만일에 그런 식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보조선을 이제 그어서 또 정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예, 어떻게 그었어요? 여기서 수뇌발을 쫙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각각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으로 갈게요. 가로 2번은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예,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100에다가, 그러니까 얘가 10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죠?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그냥 45. 그렇죠? 근데 만일에 이것도 꼭 이등변 삼각형일 때 공식을 따로따로 암기를 하시려고 하진 마시고요. 스튜어트 정리 하나를 정확하게 외웠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공식에다가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x의 제곱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55. 그러니까 결국엔 x는 루트 55가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는 고등학교 내신에 나왔었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튜어트 정리를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만일에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튜어트 정리를 사용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정석적인 풀이를 또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솔루션 1번입니다. 스튜어트 정리예요. 자, 여기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BC를 1대3으로 내분을 하는 점이다 라고 했고요. 그때의 점을 D라고 한대요. 자, 그러니까 그림을 굳이 한번 그려본다면 지금처럼 자,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정도?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볼까요? 자, 좀 그림이 좀 예쁘진 않네요. 자, 좀 지우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를 편의상 A, 그 다음에 여기를 BC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자, 1대3으로 내분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편의상 A의 길이를 1이다라고 하고 A의 길이를 3이다라고 정리를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m과 n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서로 곱을 하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거 타이핑하면서 잘못 타이핑을 했는데 자, k 곱하기 m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이제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AB라고 한 녀석의 제곱에다가 지금 크로스로 3을 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봅시다. 3 곱하기 AB의 제곱입니다. 플러스 AC의 제곱이죠.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AB의 제곱에다가 자, 여기에다 표시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AB의 제곱에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의 제곱에다가 3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AC의 제곱에다가 다시 어떻게 1을 이렇게 곱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어트 정리상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여기에다가요. 1 더하기 3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D. 자, AD의 제곱이 Y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옵니까? 1 곱하기 3이 이렇게 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얘가 K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는 4.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게 3이거든요. 이 3이라고 하는 게 M 곱하기 그 다음에 BD의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B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로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1의 제곱이 1이니까 이 M은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3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때의 곱은 12가 되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런데 만일에 이 문제를 만일에 튜트 정리 자체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대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좌표화를 시키면 되는데 자, 여기에다 그냥 그대로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요렇게 봅시다. 이거를 X축 그리고 요거를 이제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Y축, 이거 X축입니다. 자, D를 원점으로 두자고요. 자, 그 다음에 1대3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길이로 나타내지 마시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 마이너스 알파 콤마 0이라고 하고 B를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을 3알파 콤마 0이다라고 두시면 되고 A라고 하는 녀석을 A 콤마 P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요. 3 곱하기에 자, AB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아,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죠? 예,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돼요? A 마이너스 3 알파, 그 녀석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부터 그냥 정리를 좀 하면서 갈게요. 자, 얘는요, 3 곱하기에 어떻게 쓰면 되죠? A 제곱 플러스 2 알파 A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자, 다시 플러스에다가 얘를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 A 알파 플러스 9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죠? 자, 4 A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의 알파 예, 얘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3알파의 제곱이니까 12알파의 제곱 4b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k 곱하기에 자, AD라고 했습니다. AD는 어떻게 될까요? AD의 제곱은 A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플러스에다가 또 그 다음에 뭡니까? M 곱하기에 BD라고 했었거든요. BD는 지금 어떻게 돼요? 알파의 그냥 제곱이죠. 예, 그러니까 알파 제곱.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K는 뭐가 됩니까? 바로 구해볼까요? K는 4. 그쵸? 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앞에 있는 거 얘는 K의 M의 알파의 제곱인데 얘가 12의 알파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니까 K 곱하기 M은 12에 해당이 되고 K는 4라고 했으니까 M의 값은 3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서로 곱을 하게 되면 그냥 12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스튜어트 정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만일에요. 경시 공부를 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보진 않으시겠지만 예, 만일에 뭐 공부를 뭐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적절하게 열심히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